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정상적으로 부정 클릭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정상적으로 마케팅하고 지인 초대 다 해가지고 네. 팔로우 숫자 10,000명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을 안 해보시니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예전에 커뮤니티 운영도 해봤는데 커뮤니티에 10만 명 모으는 게 정말 10만 명이 둘째치고 10,000명 모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10만 명 모으면 그냥 카페를 통째로 파실 수도 있다. 몇 천만 원씩 주고. 근데 어떤 창업자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10만 명을 6개월 안에 모으시면은 제가 투자해드리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제가 6개월이면 다 모을 수 있다고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네. 제 경험상 6개월 만에 10,000명만 모으셔도 전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10,000명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검색 그룹은 더 어려운데 검색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네. 더 어려운데 그만큼 예비 고객을 잡는다는 게 무지무지하고 왜 뭐 고객 획득 비용을 3만 원, 5만 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죠?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쿠폰 먹여가면서 막 퍼주게 하는 거잖아요. 네. 쿠폰 주는 작업들을. 그래서 이제 그걸 끌어들이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베스트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드리는 우리는 다 배민이랑 배머시기랑 네. 쿠머시기가 아니라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은 돈 쓰는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돈 안 쓰는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냐가 진짜 실력이다. 초창기에. 예, 그거를 해야 서바이벌이 되고 그래서 그 서바이벌 숫자가 나와야 투자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대표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면 투자만 받으면 막 클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노하우가 없는데 돈 받는다고 이게 갑자기 켜질까요? 라고 하고 그분들 머릿속에 대행사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안 벌어집니다. 네. 제 바로 사실 다음 이제 질문이 이제 그런 거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이 이제 내부에다 마케터를 두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외부에 이제 대행사들 정말 많잖아요. 막 어디 대행사 썼더니 막 올라갔다. 그래서 약간 대행업체를 뭐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이제 내부에 마케터를 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행사 줄 바엔 난 차라리 우리 마케터한테 돈을 훨씬 더 주고 더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마케터가 뭐 있어도 어쨌든 대행사를 써야 이게 뭐 잘 돌아간다 뭐 이게 있어가지고 이런 또 기준은 또 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네. 제가 좀 여기서 말할 때 항상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마케팅 대행의 목적과 네.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결정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대행을 맡기실 때 전적으로 다 위임하는 건요, 네.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건 뭐 마케팅 활동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맡기신 거예요. 맡기시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회수해 오겠다. 내가 그 위임해서 우리가 직접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맡기셔야 돼요. 예. 모든 거 다 맡겼는데 돌아가는데 뭐 얼마나 효과가 났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잘 팔리니까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거는 마케팅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 이 개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시면 아웃소싱하고 대행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회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내 상황과 지금 체력적으로 안 되고 우리는 만드는 거에 잘해. 근데 마케팅은 약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맡길 거야. 그런 거 할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맡기는 거잖아요. 대행을 주실 때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기업분들 만나시다 보면 마케팅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월 뭐 적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어쨌든 뭐 200만 원 줘갖고 뭐 맡기신대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정기회의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걸 왜 해요? 그런 거 안 하려고 다 맡기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마케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저희가 초창기 때 초기에 이 회의 초기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케팅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맡긴 대행사가 식품을 잘하는 회사인지 의류를 잘하는 회사인지 일반 가전을 잘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이쪽에서 의류가 전문인데 저는 지금 식품을 맡기고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 동원하는 뭐 SNS 인플루언서들도 보면 다들 다 분야들이 다 다른데 내 것만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맡기시는 건 물론 체력 때문에 어쩔 수는 회사의 그 운영상 그 체력 때문에 맡기실 수는 없지만 내가 맡기시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하우는 내가 꿰뚫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야는 갖고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관점인데 저는 맡기셔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저는 컨설팅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본인이 한두 번은 다 해보셔야 된다. 페북 마케팅도 직접 해보고 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이 갖고 오는 숫자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내가 그래서 못질을 안 해보면 저 못질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고 나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쪽 회사랑 대화가 안 돼. 네. 그쪽 회사들은 이거 하면서 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해봤으면 아 이거 어렵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전환율이 안 나오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상한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들이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이해가 돼요. 한 번도 안 해보면 해볼 수가 없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어쨌거나 한 번은 손을 담궈서 그 일을 한 번은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해보고 나니까 보통 한 번 첫 번째면 70% 얘기하거든요. 한 두세 번 해봤더니 아 이제 대충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한 그래도 대충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그러고 나서 바깥에다 주는 건 나쁘지 않다. 그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그 페북을 돌려보니까 이제 취미 클래스를 하는데 그걸 돌려보니까 0.3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썼는데 3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마케팅 팀원이 2명이나 있는데 이거 빼면 안 되겠지? 보지 않겠죠?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행사 써야겠다라고 되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컨텐츠의 관리 좀 집중해라. 대행사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뽑아놨는데 이게 퍼포먼스가 뭐 더 안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도 이제 9번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대행업체 선택이라든가 할 때는 결국에는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이제 뭐 아웃소싱을 하는 느낌으로 해야 될 필요가 되게 있다. 네. 근데 우리가 다 해본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봤기 때문에 네. 뭐가 어려운지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봤더니 페북은 뭐가 어렵고 유튜브에서는 뭐가 어렵고 네. 이걸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아웃소싱을 줄 때 내가 못하는 것만 딱딱 줄 것 같아요. 어려운 것만 돈을 더 달라 그래도. 근데 해보니까 이게 성과는 되게 좋은데 되게 어려워. 자,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얼마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가성비 있는 업체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별로 돈 안 들어가는 일도 얘는 버무려서 갖고 올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치면 뭐 이게 쉽게 일하면서 돈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갖고 오는데 내가 옥석 가리기가 안 되면 여기도 이게 좋다고 얘기 치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내부 인력은 그런 거 하고 진짜 못하는 건 선수들한테 돈 줘가면서 그걸 해서 그 숫자를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게 그분들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이제 회자되는 거 이런 거죠. 한국관광공사 여기 뭐지 앰비기어스 컴퍼니 뭐 해가지고 막 대박 나서 스페인에서 광고도 받았던 그 범이 내려온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관광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연예인 불러다가 도시 이미지 보여주고 클래식 음악 보여주면서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게 대부분 다 모든 도시에 다 관광 쇼였다는 거죠. 그렇죠. 맨 끝에 도시장님 나오죠. 도시 정면 나오고 뭐 뉴욕은 자유의 신상 보여주고 뭐 파리는 이렇게 보여주고 야경 보여주고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게 메이저 시티 먹힐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 시티는 안 먹히거든요. 죽어도 주구장창.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애들 춤을 추는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했더니 이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했냐? 자기네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가 투표 파고 해봤는데 솔루션을 못 찾아서 아웃소싱 진짜 잘하는 크리에이터에 주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A, B, C, D, Z까지 다 던져봤거든. 근데 도저히 답이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 아웃소싱 생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도 솔루션이 없거든. 그런 게 좋은데 시도를 안 해보고 진짜 플랜 A, 플랜 B, 플랜 C 안 해보고 던지면 그건 뭐 그냥 해주겠지라 그러는데 남의 집 살림 일을 뭐 얼마나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 좀 봐야 된다. 진짜 솔루션이 없으면 진짜 전문가한테 돈 많이 주고 그냥 맡겨서 대박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우린 쪽박 그러니까 그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소장님 혹시 더? 저는 이제 또 스타트업 기업분들 만나면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박성현 대표님한테 제가 또 반대로 또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 저희가 사업비 중에 몇 %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면 좋을까요? 라는 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대표님 그 말씀드릴게요. 저는 참 그 얘기 들을 때 참 애매해요. 왜냐면 이 회사에 좀 만난 지 얼마 몇 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써야 될지를 먼저 물어보시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공부 안 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패션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패션 회사 잘 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00억짜리, 300억짜리 회사도 있고 뭐 진짜 뭐 요새 투자 많이 받는 회사 있어요. 뭐 롤모델 정하자고 치자고요. 뭐 A사, B사 정했어요. 그럼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있진 않겠지만 신용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싼 건 7,700원, 비싼 건 2만 원,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재무제표가 쫙 나와요. 1년에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광고비 얼마큼 때렸고 이게 다 비율이 나옵니다. 어느 광고 매체에 때렸는지 알 수 없지만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그걸 딱 그건장 떼어보면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2만 원, 3만 원을 띄어서 보면 될 문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정보가 있는데 보기만 하면 될 문제를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회사가 되고 싶대요. 그럼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A란 과정, B란 과정, C라는 과정에서 D를 갖춰서 롤모델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제가 뭐 대표가 인터뷰를 하든 뭐 하든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시점에 재무제표라는 게 그 존재했을 시점은 거니까 그 재무제표를 몇 개 뜯어보면 아 얘네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구나.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했구나. 아 그럼 우리는 이런 비중으로 이렇게 네. 해서 얘네 그럼 예를 들어 인건비 비중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직원이 몇 명이었대. 그럼 평균 인건비가 얼마구나.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줘야 되겠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스타디를 하시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럼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TV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 어디 가서 베끼겠어요? 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그게 답이 있잖아요, 거기. 그 다 공개되는 정보고, 그죠? 돈 주면 볼 수 있는 정보인데 왜 남의 회사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전 취미생활이 남의 회사 재무제표 떼어보는 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회사가 어떤 식으로 크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어디서 돈을 까먹고 있고 저 회사가 R&D를 가지고 지금 네. 수명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네. 뭐 거기 없는 회사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재무제표 보시는 거를. 대표라면 당연히 재무제표 보시는 게 맞죠. 네. 그게 제 생각에 답인데 맞을까요, 대표님? 예, 뭐 그것도 좋은 팁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참 그 질문에 저도 아주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너무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 쉽게 말하는 한마디에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는 해드립니다. 이제 마케팅 비용은 잘 모르지만 그 이제 기회비용, 로스 비용 이거는 그 전체 매출의 2%는 감안을 해갖고 룸을 두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품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손실 비용이라든가 네. 뭐 AS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품 원가의 2% 정도는 네. 넣으셔야 되고 제가 왜 2%를 얘기를 하냐면 그 제품을 할 때 이런 그 기회 손실 비용이 2%가 넘어가면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5%가 넘어가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준을 잡는데 마케팅은 왜냐면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워낙 그거 참 많죠. 잡기가 뭐 비용 많이 들어가시니까 2%면 되게 낮은 거죠. 요즘 같은 때 뭐 워낙 많이 쓰시니까 사실상은. 그럼 뭐 옛날에 뭐 물류비 5% 넘어가고 회사 망한다 그랬는데 요즘 물류비 쓰는 거 어마어마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는 다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비대면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와중에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연말이 지나면 네. 내년 3월달에 법인들 결산 보고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전 뭐라고 표현드리고 싶냐면 코로나 비포 코로나 2019년 재무제표, 내가 진짜 롤모델 보고 있는 회사 2019년의 재무제표와 2022년의 재무제표를 보면 비율도 보고 성장세도 보고 돈 들어간 것도 보면 아, 이 회사가 어디에 집중했나가 성적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 다 공개된 정보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규모가 큰 애들은 다 공시 대상이라서 공시도 시켜주고 있고, 그거 기껏 3만 얼마만 내면 다 보여주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죠? 신용평가를 한 번에 다 받은 사람 다 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대표님들이. 누굴 그걸 시켜서 대겐살 시켜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이 어쨌거나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미드 코로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을 저 그래서 내년에 제가 생각했던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다 떼어볼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를 부족했고 우리는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생길 거니까 이건 업종별 분야별 다 틀릴 거고 유통도 틀릴 거니까 일관되게는 없지만 좀 그런 거를 좀 아주 백투더 베이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등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네. 발빠르게 따라하는 2등도 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혹시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네. 네, 진짜 1시간 40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유통과 이제 마케팅의 분야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주실 말씀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고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제가 보기엔 1%도 알지 못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을 잡을 수 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저희 기술적인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는 원래 기술장인 네트워크가 오프라인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웨비나로 진행을 했어요. 6회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되게 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웨비나인 만큼 너무 되게 깊은 내용과 정말 큰 가르침을 뭐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사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저희 회사의 유통 전략을 좀 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여기 시흥 창업진흥원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주최를 하고 해서 저희가 기술장인 네트워크를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해 왔었는데요. 정말 이 6회 한 해마다 좋은 사실 내용으로 저희 스타트업 분들과 창업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창업센터의 우리 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걸로 저희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